제가 얼마 전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걸 듣고 제가 느낀 점을 적어보니까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알면은 무섭지 않다였는데 저는 제가 20대 때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안 무서워진 건데 저는 괜찮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두렵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부모님들도 이끌어 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의 결론이 이거는 사회에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책에는 되게 한국 사회가 빡빡하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여기 틈에 뭔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학생들이나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그거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사회교육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전반전에 인류가 성장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체제도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거든. 그럼 이건 성장기 교육이에요. 성장기. 그럼 성장기에서는 뭐를 하냐? 뭐를 많이 생산해갖고 수출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지금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술도 가르쳐야 돼요. 전문가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교육이죠. 교육인데 지금 이 1단계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단계 교육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율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율 교육. 응? 자율 교육을 뭐를 이야기하냐? 지금 1단계 교육은 커지는 이 집단 교육이 됐거든요. 학교 같은 데도 지금 대학이 전부 다 몇천 명씩 집단으로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평균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상중하로 이루어져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 업무를 처리하는 분이 있고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중을 처리하고 하를 처리를 하는데 중하의 평균화가 돼가 있다는 거죠. 중하. 그러면 상층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텐데 상층 교육은 있냐? 여러분 없어요. 근데 지금 상층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상층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층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층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층 교육이 없기 때문에 상층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층 일을 하겠다고 들어. 국민한테 지금 보기에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이 사회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상층이 아니고 하층 사람들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비도를 이래 보면은, 난 저 사람이 좀, 나는 뭔가 낫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더 높은 거예요. 왜? 전부 다 지식인들이고, 전부 다 이렇게 보는 세상에 눈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욕심이 차가지고. 욕심이 있으면 내 실력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또 전부 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낫다 이카거든요. 그럼 늙은 지금 사회를 만든다라는 거거든, 이게. 그럼 젊은 사람한테 당연히 보기 안 좋죠. 지금 요렇게 된 거란 말이죠. 요건 요렇게 가더라도 너무 이쪽으로 가면 또 내가 그쪽으로 표방한다고 할까봐. 그럼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기초적으로 잡다가 밀레니엄부터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밀레니엄까지는 우리가 성장기라고 봐요. 밀레니엄부터는 변화기가 일어났어야 돼요.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변화기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교육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층 사람들이 어떻게 갖춰야 될 이 덕목. 이런 게 인성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층에서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달라야 되고,
요런 교육들이 이렇게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교육 다양화.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거는 나라의 교육 부락하는 곳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통치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어느 정도 몇 프로 나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 50명 학생을 데리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200명을 거닐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세금을 받아갖고 거기에다가 주면서 평준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들은 너희들이 이게 경제를 거기에서 창출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특수 교육은 말이죠. 국가에서 비용을 대줄 수 없어요. 뭐 그런 교육도 해보라고 조금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업들에서 이제 그쪽을 손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조금씩 풀어보고, 또 아니면 새로운 이 교육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뭐 한 100명, 200명 해가지고 인가를 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전산 시대거든요. 그러면 기본 학교에서 그 제도권 안에서 배우는 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전산에 들어가가지고 제도권 교육, 요거는 지금 전산에 들어가면 두드리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셀렉해갖고 이것도 배우면서 우리가 특수한, 이게 미래의 지도자 교육도 있어야 되고, 미래의 사회 교육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 학교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와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들은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제도권 교육은 항상 우리가 뒤져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 막 가르친다고 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교육이라 하면 이거는 기본 틀이고, 기본.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여기다 엎어가지고, 이게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야마다의, 또 어떤 위치마다의, 층마다의, 뭐 이런 교육들이 많이들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에. 이런 사회교육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집단 교육 체제는 지금 끝났습니다. 근데 집단 교육 체제로 간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것이 교육 다양화.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지 앞으로 미래 교육이 되는 것이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곳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서울대학하고 이대하고 뭐 이런 명문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잘 보라는 거죠. 저쪽에 지배인할 사람도 명문대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회사 하는 사람도 명문대학 나와 있고. 그러면 대통령 하는 사람도 명문대학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는 명문대학 같이 나왔고, 누구는 대통령하고, 누구는 저 밑에 뭐 일하고, 누구는 또 회장하고, 뭐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외국에는 기족학교들이 있죠. 기족학교. 거기 기족학교는 들어가면 집에서 안 다녀요. 학교 내에 기숙사까지 다 두고, 이걸 갖다 몇 년 동안 거기다 딱 넣어갖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엄청 빡셉니다. 기족학교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도 혹 들어오지만 커진 지도자들 학교가 돼가 있어가지고, 지도자들은 규율도 심하고 엄청나게 빡빡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교육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금 귀족이 나올 나라거든요. 귀족 중에 귀족들이 나올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도자 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는 계랄에서 깨어나가지고 빽빽하고 이래 닭이 있는 데가 나오는 거거든. 뿅아리가 나와가지고 한 세대를 겪으면서 전부 다 교육이 뭔지를 이제 다 안다고요. 근데 그쪽에는 지금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몇백 년 동안 기족학교 뭐 이런 것들도 잘 하던 데고,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접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알거든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옛날에서부터 가느냐, 그게 아니고, 시대를 지금 전부 다 점검을 해갖고 미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나왔거든. 이게 앞으로는 이게 교육이라는 게 다양성을 가져가지고,
그게 이 기업의 집안이라면 이 사람들은 교육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 나와야지만, 이 통과를 해야지만 기업에서도 자제들이 어떤 걸 맡길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직원들을 너희들이 통솔할 수 있는,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료가 될 사람들은 어떠한 다양성으로 무엇을 배웠느냐 따라 가지고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육 부재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서 나는 아니까 세상이 어렵지도 안 하고, 널리 보이고 깊이 보이고 하니까 뭔가 인재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교육이 없어. 제도권 교육은 정보를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다양성 교육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재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내놓는 이 정법 안에서 좀 훑어보면 다양성 교육을 만들 수 있는 거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기본은 다 들었죠. 앞으로도 계속 내줄 거지만 이렇게 해서 다양성한 이 교육, 사회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 교육이. 그렇게 해서 사회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도권에서 받는 것들은 키만 열면 다 나오니까 이걸 활용해서 쓰면 되고, 그러면서 성장기부터 우리가 사회를 알면서 같이 성장을 하면서 제도권 교육도 같이 우리가 점검해 나가. 제도권 교육은 지금 점검을 해 나가면 되지 그걸 시험 칠 필요는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양성 교육을 지금 추구해야 되는, 그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 교육. 그냥 이 교육부에서 하는 지금 현재로 이때까지 하던 방법을 갖다 틀을 묶어가지고 조금 변화시켜갖고 그래도 틀은 안 깬다 이래가지고 무슨 정부가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세금을 받아갖고 그걸 지원하면서 감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부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받고, 근데 우리는 기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또 기본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갖고 또 다양성 교육도 장학제도가 있어가지고 장학금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떠한 다양성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장학재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원하면서 좀 더 끌고 가는 방식은 국민의 지금 호주머니를 털어갖고 지금 정부가 일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새로운 개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요런 것. 교육 분야의 다양성을 인자는 이 국민한테 믿고 판을 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렇게 전부 다 풀어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제재를 해 가면서도 지금은 30% 풀었다가 지금은 70% 푸른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100%안 풀거든요. 사회 발전이 없는 거죠. 하향 평준화. 지금 요런 데가 있어요. 이 교육이 지금 하향 평준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층이 교육받을 때가 없이 만들어 놔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개발한다고 해봐야 개인 가해밖에 안 하는 거죠. 개인 가해. 이게 학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구가 안 돼요. 개인 가해라는 것은 연구가 안 돼. 있는 걸 갖고 이렇게 갖고 주입시키는 거, 이렇게 갖고 성적 잘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발전성이 없는 거죠. 제도권 교육 안에서 성적 잘 나오게 기억력을 키워주고 뭔가 이렇게 시험 잘 치게 해주는, 이렇게 이거는 상층 교육이야. 상층은 시험이 없어야 돼. 중상층만 되면 시험을 치면 안 돼요. 인권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실력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지금 발전이 안 되니까 사회가 멈추어 선다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모르면 겁나요. 알면 쉬워요. 즐겁고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알 권리를 지금 막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개발이 안 되겠고.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다양화를 시켜내는 이러한 이제 지금 작업을 지금 안 하면 우리는 인류의 지도자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좀 되는?